자, 이번 시간 할게 우리가 2차 방정식을 한번 공부하기로 해보자. 자, 2차 방정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중학교 3학년 때 처음 배웠었지? 그래서 이제 그 중학교 3학년 때 과정을 이용해서 풀어볼, 그 중학교 3학년 과정과 똑같아, 내용 자체가.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우리가 한번 2차 방정식에 대해서 한번 언급을 한번 해볼 거야. 일단 기본적으로 2차 방정식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차수가 이제 이렇게 2차로 나와줘야 되겠죠. 그리고 최고차 x의 제곱은 살아있어야 되기 때문에 a는 당연히 0이 되면 안 된다. 뭐 이런 것들은 뭐 외울 필요까지는 없고, 그래서 이거 보고 2차 방정식인데, 중요한 것은 방정식에서 우리가 이끌어내야 될 것은 어떤 거를 이끌어내줘야 되냐면 해를 구해야 돼. 해 또는 뭐가 되냐면 근, 요걸 이끌어내, 같은 말이겠지. 하고 해하고 근이라는 게 무슨 뜻이야? 대입을 했을 때 성립하는 그러한 x값을 찾아주는 방법, x값을 찾아줘야 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그 해 구하는 방법은 우리가 중학교 3학년 때 아마 두 가지를 공부를 했을 거야. 첫 번째는 뭘 해봐야 된다라고 배웠어 우리가. 그렇지, 인수분해라는 걸 해봐야 되지. 인수분해. 첫 번째는 인수분해라는 걸 해보고, 두 번째 인수분해가 만약에 안 되면 우리가 이제 꺼냈던 게 바로 뭐였어? 근의 공식이었었죠. 특히 우리가 이제 이런 인수분해는 앞 단원에서도 몇 번 다뤘을 것 같고, 이제 여기서 해야 될 내용은 우리가 이제 근의 공식인데, 근의 공식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중학교 때 많이 했을 거야. 그래서 우리가 잠깐 그만 언급하고 가자면,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라 했을 때 이것을 해를 구해라 하면 어떻게 나오지?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 빼기 4ac 이렇게 하나가 만들어졌었죠. 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쓸 수도 있지만 1차의 계수 요 부분이지, 요 부분이 짝수가 된다면 우리가 만들어진 새로운 공식도 있었죠. 요걸로 써도 우리가 모든 해는 다 나와. 그런데 1차의 계수가 이렇게 짝수 형태로 나왔을 경우에는 조금 더 계산하기 편하다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짝수 근의 공식이라 그래서 x는 a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프라임의 제곱 빼기 ac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b 프라임이라는 게 뭘 의미하고 있어요? b 프라임이라는 건 1차 계수의 절반. 요거 보는 것처럼, 여기서 보는 것처럼 1차 계수의 절반을 우리가 b'이라고 한다라는 거지. 이런 것들은 당연히 이제 고등학생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우리가 외워야 될 내용이고, 외우고 있다는 가정 하에서 이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할 거예요, 선생님이. 자, 다음은 인수분해를 이용해서 2차 방식을 구하셔서, 선생님이 뭐 다 풀어줄 수는 없는 부분이고 몇 가지만 선생님이 다루도록 할게요. 2번하고 6번만 다루도록 하자. 자, 2번 같은 경우를 계산하게 되면 어떻게 나올까? 인수분해가 되면 x-3에다가 x-2는 0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따라서 x가 될 숫자는 3 또는 얼마가 나와? 2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밑에 거 문제 보자. 밑에 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상태로 풀지 말고 우리가 당연히 양변에다 얼마를 곱해야 될까? 그렇지, 2를 곱해서 출발을 하자는 거지. 그래서 2를 빼기 들어가니까 x-2에다가 x 빼기 1은 0이 될 거고, 따라서 x가 될 수 있는 해는 뭐가 나와? 2 또는 1이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해를 구할 수 있다라고 배웠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인수분해가 안 됐을 때 쓰는 방법이 근의 공식이라는 거지. 선생님은 딱 두 가지만 다룰 거예요. 1번하고 6번. 두 개 한번 세 개 해볼까 한번? 1번, 5번, 6번 이렇게 한번 잡아보도록 하자. 자, 근의 공식을 이용해서 한번 구해보도록 하자. 이 a분의, 여기서 보이는 요 숫자가 a, 요게 b가 되겠죠? 이게 a, 요게 b, 요게 c. 그래서 만약에 혹시라도 근의 공식을 정확하게 못 외우고 있는 친구들이라고 한다면 옆에 거 보고 공식 써놓은 거 보면서 다시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 빼기 4a c. 선생님 더 이상 계산은 하지는 않을게. 4 곱하기 2 곱하기 4라는 소리니까 계산은 너희들이 한번 해보도록 하고, 이제 이런 것들 한번 봐보자. 요것도 근의 공식을 써도 되긴 하는데 요 앞에가 우리가 짝수라는 거지. 따라서 b'은 절반이 된다라고 그랬었죠. 그래서 그 공식을 바로 적용하면 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ac 이렇게 나오겠다. 그러면서 계산하게 되면 이게 어떻게 나오면 3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이렇게 나올 거고, 따라서 답은 3분의 1 더하기 우리 앞에서 복소수 허수 배웠었죠. 2야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지. 여기서 선생님 잠깐 언급을 하고 가자면, 중학교 때는 해서 요런 안에 루트 안에가 음수가 되면 안 된다라고 배웠잖아. 근데 우리는 고등학교 수학부터 루트 안에가 음수가 되는 거, 그걸 우리가 허수라고 배웠었죠. 그래서 근의 공식 이용해서 해를 구할 때도 이 안에가 음수면 이렇게 바꿔 쓸 수 있다라는 거야. 그리고 이제 이 근을 우리가 뭐라 하냐면
허근이라고 하는 거야. 허근. 중학교 때는 근이 없다 그렇게 표현을 했지만은 고등학교 수학부터는 이거를 허근이라고 한다라고 정확하게 구분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 밑에 거 한번 보자. 우리가 마찬가지로 B 프라임 1차 계수의 절반이니까 마이너스 루트 3이라고 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로 근해공식 쓰면 A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B 프라임이 마이너스 루트 3이니까 마이너스 루트 플러스 루트 3이 되겠네. 플러스 마이너스 B 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AC 하면은 더하기 4가 나오겠다. 뭐 솔직히 선생님 뭐 계산 틀릴 수 있는 건 좀 이해 좀 해주고 이런 식으로 계산해서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어렵지 않게 답은 구할 수, 뭐 답 굳이 쓰자면 이렇게 나오겠죠. 4분의 루트 3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7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정리해 줄 수가 있다라는 거, 그것만 좀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다음 2차 방정식을 풀어라. 뭐 선생님이 뭐 다 두 개 다 해준 거는 좀 너희들 무시하는 것 같아서 다른 하나 해줄 거야 선생님이. 자, 이런 문제들은 어떻게 해서 풀어야 되지 우리가? 그렇죠, 전개를 해가지고 우리가 한쪽은 0으로 만들어서 해를 구하면 되는데, 해를 구할 때 인수분해가 되느냐. 만약에 인수분해가 안 되면 두 번째 뭘 써라? 근해공식을 써라. 그럼 선생님 인수분해 안 하고 무조건 근해공식으로 쓰면 답이 안 나와요. 무조건 답은 나오지 근해공식을 써도. 그런데 근해공식이라는 것 자체가 계산을 좀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인수분해를 해보고 안 되면 근해공식 쓰는 연습, 그런 연습을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무조건 근해공식 쓰지 말고요. 2번은 선생님이랑 한번 봐보도록 하자. 양배에다 얼마 곱하고 출발해야 되냐면 6 곱하고 출발을 해줘야 되겠지. 그래서 6을 곱하면 x의 제곱 플러스 1에다가 2에다가 x의 제곱 마이너스 2x 빼기 6 이렇게 나오겠네. 전개해서 정리를 해줘야 되겠죠. 2x의 제곱에 마이너스 4x 빼기 6이 나오고 넘겨 정리하면 x의 제곱 더하기 4x에 플러스 9 이렇게 나오겠다. 자, 인수분해 된가 안 된가 봤더니만 얼핏 봐서도 인수분해가 안 되죠. 우리가 근해공식을 써야 되는데, 예, 봤던 것처럼 1차의 계수가 짝수, 1차의 계수가 짝수면 B'을 얼마로 잡고 들어가야 돼? 그렇지, 2로 잡고 들어가줘야 되겠지? 절반이니까. 그래서 바로 공식을 쓰게 되면 A분의 A는 1이 될 거고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 B'의 제곱 마이너스 AC 이렇게 나오겠네. 그래서 정리를 하게 되면 마이너스 2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i로 나오겠죠. 왜냐면 루트 마이너스 5이기 때문에 우리가 루트 안에 마이너스는 i로 빠져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바꿔 수 있다라는 거. 답은 저렇게 구하면 되고. 자, 이 두 번째 문제 보자. 2차 방식 풀어라 나왔거든. 이것도 우리가 그냥 근해공식 써도 답은 나오는데 아마 잘 구하기는 힘들 거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일단 약간 조작을 거칠 건데 이 앞에 인 숫자가 너무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여기를 선생님이 어떻게 하면 나눠서 푸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양변에다가 뭐 루트 2 플러스 2를 곱해서 푸는 방법이 있어. 왜냐면 이렇게 나오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합차공식에 이용을 해가지고 숫자가 너무 간단하게 만들어지거든. 그래서 그렇게 푸는 방법도 있고, 이거는 아마 이 방법을 한번 이용을 해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아. 그냥 루트 2 마이너스를 양변에 나눠서 문제 풀어도 크게 상관은 없어요. 근데 다 유리화를 또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귀찮아서 그냥 양변에다가 루트 2 플러스 2를 곱해서 출발을 하도록 하자. 그래서 루트 2 플러스 2를 다 양변에다 곱하게 되면 이거는 루트 2 플러스 1의 제곱이 될 거고 x가 나올 거고 플러스 2에 루트 2 플러스 이렇게 나오겠죠. 는 0. 그래서 이거는 이제 합차공식에 의해서 1이 되겠고 x의 제곱에 마이너스 안에 거는 공식 이용하면 바로 선생님 전개공식 쓸게요. 3 더하기 2 루트 2로 나오겠지. 자, 사소한 거 이해 안 되면 멍하니 듣고 있지 말고 선생님한테 항상 물어볼 수 있도록 하자. 이렇게 나왔는데 요걸 이제 우리가 인수분해를 하든지 근해공식을 써야되는데 얼핏 봐서는 이게 인수분해가 안 되는 것처럼 보여. 그런데 여기서 약간 우리가 조작을 좀 해주면 인수분해가 돼버리거든. 2를 안으로 들어가 주게 되면 2 루트 2 플러스 1 이렇게 나오겠죠. 그런데 앞에 우리가 1이 곱해졌다 생각할 수가 있잖아. 요거 두 개 더해봐봐. 두 개 딱 더하면 이 모양이 나온다라는 거지. 2 루트 2 그대로 있고 1에다 2 더하면 3 나오니까. 근데 이제 앞에 부호가 뭐로 나왔어? 마이너스로 나왔기 때문에 쪼갤 때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2 루트 2 플러스 2로 쪼갤 수가 있다라는 거. 그럼 인수분해가 어떻게 나오겠니? x 마이너스 1에다가 x 마이너스 2 루트 2 플러스 2는 0. 따라서 해라는 값은 1 또는 2 루트 2 플러스 2 이렇게 해서 해가 두 가지 형태로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거. 그것만 좀 유념하면 뭐 답 나올 것 같아. 이 문제가 쉬운 게 아니야. 얘들아, 여기서 조금 아까 말했던 것처럼 밑에 과정을 풀어나가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겠지만 실제로 중요한 것은 이런 조작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이제 처음 배웠으니까 어렵긴 하겠지만 이렇게 해서 x 제곱계수를 좀 간단하게 만들고 출발할 수도 있다라는 거, 그거를 좀 유념을 해줬으면 좋겠어. 넘겨서 다음 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2차 방식 한 근이 1일 때 실수 a 값과 다른 한 근을 구하라 그랬죠. 자, 근이 1이다. 그럼 고민도 하지 마. 근이란 건 뭐야? 해? 근이라는 것은 대입하면 성립한다. 그게 근의 정의이기 때문에 주어진 식을 대입해. 나 좀 대입 좀 해줘 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1을 대입하게 되면 a 빼기 1. 당연히 대입이라는 것은 x에다가 대입을 해줘야 되겠죠. 이렇게. 그럼 전개하게 되면 a 빼기 1에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1에다가 더하기 2a 빼기 2는 0이 나오고 이렇게 나오겠다. 그럼 정리하면 a제곱 마이너스 3a 플러스 2는 0이 돼가지고 이 정도는 선생님 그냥 암산할게요. a는 1 또는 2. 당연히 인수분해를 통해가지고 해를 구했겠죠. 그런데 여기서 a가 1이 되면 안 된다. 왜 안 될까? 2차 방정식이란 말이 주어졌기 때문에 최고차의 개수가 0이 나오면 안 되거든. 그렇기 때문에 1은 제외가 돼야 돼. 따라서 될 수 있는 숫자는 뭐밖에 없다? a는 2밖에 없다. 그래서 다시 a에다가 2를 대입해서 문제를 풀게 되면 x의 제곱 마이너스 a에다 2 대입하고 있는 거야. 3x 플러스 a에다 2 대입하고 있는 거야. 2는 0. 따라서 인수분해가 이런 식으로 나올 것 같고 해를 구하게 되면 해가 뭐가 나올까? 2 또는 얼마? 그렇지 1. 그래서 문제에서 한 근이 1이고 나머지 근도 하나 구하라 했으니까 나머지 근은 당연히 2로 나와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a도 2고 나머지 한 근도 2가 된다라는 거,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거 보자. 절대값이 들어가 있는 방정식이거든. 이제 이게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거와 좀 다르긴 하겠지. 그러나 이게 절대값이 들어가 있는 방정식이나 또는 우리가 뒤에서 배울 부등식이나 또 우리가 더 나중에 배울 함수 같은 경우에 기본 풀이 과정은 다 똑같아요. 여기서 이제 세부적인 내용들이 조금 더 첨부가 될 거야, 나중에 보면은. 그러나 기본 풀이는 똑같아. 기본 풀이는 어떻게 하냐면 기본은 구간을 나눠서 풀어라. 구간을 나눈다. 선생님, 구간을 왜 나눠요, 선생님? 구간을 나누는 이유는 절대값을 풀어내기 위해서 그러는 거거든. 이런 절대값을 풀어내기 위해서 그런 거야. 자, 무슨 말이면 이거 하나만 보여주고 갈게. 절대값 x 빼기 1이라는 게 있는데 x가 만약에 1 이상이 되면 이 안에 값이 뭐로 나오겠어? 1보다 큰 숫자 넣어봐. 그렇지. 양수로 나오겠지. 양수면 그대로 나오잖아. 그런데 이 x가 1보다 작게 되면 이 안에 숫자가 뭐로 나와? 음수. 그걸 좀 판단하기 힘들어하는 애들이 있는데 1보다 작은 숫자 넣어봐. 예를 들어서 0 대입해 보면은 음수로 나오잖아. 그러면 나올 때 뭐 붙여야 된다? 마이너스 붙여야 된다. 혹시라도 선생님이 이걸 모르는 친구들이 있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하자면 절대값 x, 절대값 네모라고 할게. 절대값 네모라고 있었을 때 이 네모, 요 안에 값이 양수잖아? 그러면 그대로, 그 다음에 이 안에 값이 음수잖아? 그럼 나올 때 뭐 붙여야 되냐면 마이너스 붙인다. 요거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외워두고 있어야 될 내용이야. 그래서 이렇게 보면 결국 절대값이 풀어져 버렸지. 풀어진다는 의미는 결국 절대값을 없앴다, 그런 뜻이 되는 거거든. 그러면 봐보자. 한번 1번 문제부터 풀어보자. 그럼 이것도 구간을 나눠서 풀어야 된다라고 그랬잖아. 그럼 선생님, 구간을 나누려면 기준선이라는 게 있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어디 부분, 이렇게 작다 크다 이런처럼. 그러면 그 구간을 기준이 되는 선은 어떻게 해서 구하냐면 절대값 안이 0이 되게 하는 x가 바로 뭐냐면 기준선이 되는 거야. 이 절대값 안이 0이 되게 하는 거. 이 경우에는 x가 0이겠죠? 이런 경우는 x가 1이 될 것 같고. 다시 한번 한다. 자, 절대값이 들어가는 방정식이나 부등식이나 함수는 기본 풀이 과정이 똑같다. 어떻게 푼다? 구간을 나눠서 절대값을 풀어낸다. 그게 기본이긴 하는데 구간을 나누는 방법은 절대값 안에 값이 0이 되도록 하는 그런 x가 기준선이 되는 거야. 기준선. 그래서 1번 같은 경우 잠깐 풀어보면 절대값 안이 0이 되는 숫자가 뭐가 있어요? 0이 있겠죠? 절대값 안에가 x니까 x가 0이 되는 거는 0 하나밖에 없잖아. 그래서 이거 구간을 하나, 두 개 이렇게 나눠서 푸는 거지. 따라서 x가 0 이상일 때, 두 번째 x가 0 미만일 때. 여기서 또 애들이 질문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선생님 언제 갖다 표시를 넣어요? 너희들 편할 대로 아무 때나 한 번만 넣어주면 돼.
그런데 그게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그 경계선, 그러니까 그 숫자가 나오는 처음 나왔을 때 선생님은 같다는 표시를 넣어줘.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은 0이 나왔으니까 여기서 처음으로 같다는 표시를 넣어준 거지. 이렇게. 자, 그래서 우리가 바로 한번 1번 풀어보면 0보다 크게 되면 이 안의 값이 양수가 되기 때문에 x의 제곱 플러스 그대로 나오겠죠? 빼기 5는 0. 그렇지. 이렇게 해가지고 해서 이제 우리가 해를 구하자 그 말이네요. 해를 구할 때는 인수분해가 안 되기 때문에 근의 공식 a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프라임의 제곱 절반의 제곱 마이너스 ac. 따라 정리하면 마이너스를 플러스 마이너스 뭐로 나와? 루트 6으로 나오겠지. 근데 미안한데 두 개가 답이 다 아니에요. 우리는 언제 풀고 있어? x가 양수일 때 풀고가 있지. 그래서 이 안의 값이 양수, 이게 양수가 되는 것만 써줘야 돼. 따라 최종적인 답은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6. 이게 일단 1번 한 개의 답이 나오는 거고, 두 번째도 봐줘야 돼. 두 번째는 이제 x가 0보다 작을 때가 되겠죠. 0보다 작으면 안의 값이 나올 때 뭐로 붙여야 돼? 그렇지, 마이너스를 붙이고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 잠깐 쓰면 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가 아니겠죠. 마이너스 5는 0 이렇게 나오겠네. 안에가 음수니까 나올 때 마이너스 붙여서. 그래서 이제 이거 인수분해 또 안 되니까 당연히 근의 공식을 써봐야 되겠죠. a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ac. 이런 속도가 나와야지만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거야. 그럼 정리하면 답이 어떻게 나올까? 이거는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6인데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음수 자리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 그래서 답을 이렇게 다 써주면 안 되고 이것 중에서 음수가 되는 거. 그렇지, 이렇게. 그럼 최종적인 답은 뭐냐? 이것 또는 이거. 이제 이게 문제에서 답이 이렇게 두 개가 나오는 거야. 이게 이 문제 소문하는 답이 되더라. 그 말이겠네. 자, 그래서 2번 문제 한번 들어가도록 하자. 2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2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구간을 나눠야 되겠지. 어떻게 구간을 나눠야 되겠어요?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두 번째 x가 1보다 작을 때, 이렇게 구간을 나눠서 문제를 풀어주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x가 1 이상일 때, 이 1이라는 숫자가 뭐야? 결국은 절대값 안이 0이 되게 하는 숫자였었지. 그래서 1 이상일 때 한번 풀어보자. 그럼 어떻게 나오냐면 x의 제곱 마이너스 3x는 절대값 안이 양수가 되겠죠? 양수면 그대로 나온다. 그래서 이제 이걸 정리를 하면 x의 제곱 마이너스 4x에 플러스 3은 0이 될 거고, x가 취할 수 있는 숫자는 뭐가 나와? 1 또는 3. 아, 쌤이 여기서 인수분해 하는 거는 좀 생략을 했어요. 이제 x 마이너스 1에다가 x 빼기 3은 0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거 좀 생략을 하고 썼어요. 그래서 이제 이 경우에는 답이 뭐가 나와야 될까요? 그렇지, 여기서는 둘 다 나올 수가 있다는 거지. 1, 3. 두 번째 들어가자. 두 번째는 이제 x가 뭐보다 작을 때를 봐야 되겠어? 1보다 작을 때. x가 1보다 작으면 x의 제곱 마이너스 3x는 안에가 음수. 판단하는 방법은 1보다 작은 숫자를 넣어보세요. 그럼 음수니까 나올 때는 마이너스를 붙이고 이렇게 나와줘야 되겠지? 그럼 정리하면 x의 제곱 마이너스 2x 넘기면 플러스 1은 0 나오겠네. x 빼기 1의 제곱은 0이겠죠? 따라서 x는 1 이렇게 하나가 나오는데 우리는 어쨌든 이 범위 내에서 하고 있는 거잖아. 1이 안 들어가 있잖아. 그래서 이건 해가 아니네. 이 문제에서, 이 유형에서 요거 이 경우에서는 이게 해가 아니야. 그럼 최종적인 답은 뭐가 나와야 될까? 그렇지, 1 또는 3. 여기서 답이 나와야 된다는 거지. 만약 그래서 답은 1 또는 3 이렇게 해서 답 써주게 되면 2번 문제도 답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다음 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제 하나만 선생님이랑 더 하도록 하자. 하나만. 자, 2차 방정식 오른쪽 그림과 같이 길이가 12인 정사각 고형이 있다. 이것의 길을 만들었더니 나무 꽃밭의 넓이가 이만큼이었다. 길의 폭을 구해봐라. 그 말이겠죠. 뭐 이런 문제는 뭐 많이 풀었을까 생각이 들어. 우리가 초등학교 때도 많이 풀었고 폭이 같다 그랬잖아. 이렇게. 그래서 꽃밭을 그만큼 내려줘.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여기가 폭에 들어가겠죠. 이 부분으로 갖다 붙이는 거야. 이렇게. 이게 폭이겠죠. 그러면 이제 이게 꽃밭이 될 거란 말이야. 그러면 요 길이를, 넓이를 구해봐야죠. 이 길이는 얼마예요? 12-x. x가 뭘 의미하고 있어? 이 폭을 x로 잡아놨죠? 그래서 여기 폭도 x가 되기 때문에 12-x. 여기도 12-x. 그래서 꽃밭의 넓이를 구하게 되면 얼마로 나오냐면 12-x의 전체의 제곱. 이 값이 얼마로 나와야 돼? 100. 이거를 전개해서 풀 수 있는데 우리 전개하지 말자. 12-x는 뭐라고 배웠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00이라고 배웠죠? 그냥 루트 100이 아니야.
그러면 12-x는 뭐가 나오겠어? 10 또는 얼마? 마이너스 10 이렇게 나올 것 같고, 이제 넘겨서 풀면은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2. 또 요걸 때도 봐야 되겠지? 마이너스 x는 같이 풀어버리자. 마이너스 22. 따라서 x가 뭐가 나와? 2 또는 x는 22 이렇게 나올 건데 21은 될 수가 없다라는 거지. 어떻게 해서 이 폭 자체가 22가 나와? 전체가 12인데. 그래서 우리가 될 수 있는 숫자는 x는 2. 요거 하나밖에 없다라는 걸 알 수가 있을 것 같아. 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까지 마무리하자.